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니까. 신참 여군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문제아가 되었다면 과연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관사 초소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져요. 신참 여군 최연주 하사, 25의 나이에 처음으로 맡게 된 단독 근무입니다. 제복 위에 달린 계급장이 아직 낯설기만 하지만 자세만큼은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 아버지가 상급 부대의 최명우 군단장이라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군에 입대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혈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초소 근무는 생각보다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부대 가족들과 간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에서 저는 모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어요. 규정집을 여러 번 읽어보며 암기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모든 출입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었죠. 첫 근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친절하게 신분증을 보여주셨지만 일부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특히 간부 가족들 중 몇 분은 제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대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해가 떠오르면서 초소 주변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 역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시련들이 얼마나 클지를요. 관사초소는 부대에서 가장 민감한 근무지 중 하나였습니다. 간부들의 가족과 방문객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불쾌감을 드러내셨죠. 특히 중령 부인 윤혜란 씨가 그랬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그분의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신참이 참 원칙적이네요. 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혜란 씨는 그 후로도 초소를 지날 때마다 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한숨을 크게 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라며 반문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규정상 모든 분들께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분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다른 간부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분들도 윤혜란 씨의 영향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경직되어 갔습니다. 초소 앞을 지날 때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저를 보는 시선들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규정집을 다시 읽어봐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맞았어요. 모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초소 근무자의 기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대 PX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소 근무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장병들과 가족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러 오는 곳이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익숙한 얼굴이 PX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혜란 씨였어요. 그분은 큰 카트를 끌고 와서 다양한 생필품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세제, 화장지, 과자, 음료수까지 상당한 양이었죠.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들을 정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윤혜란 씨가 말했어요. 영수증을 좀 나눠서 끊어주세요. 5장 정도로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PX 이용 규정에 따르면 한 번의 구매에 대해서는 하나의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영수증은 하나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윤혜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드렸지만 윤혜란 씨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 규정 참 답답하네요. 윤혜란 씨는 영수증을 거칠게 받아들고는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나가셨습니다.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니까. 그 말이 PX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건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부대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PX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대장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재혁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재혁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연주 하사. 드디어 대령님이 입을 여셨어요. 앉아보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등을 곧게 펴고 대령님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PX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예, 대령님.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령님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하사, 군대에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융통성도 필요한 거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대령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래요. 규정대로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는지는 생각해 봤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정을 지켰는데 왜 제가 혼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부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령 부인 같은 분들에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령님,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령님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연주 하사, 당신은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대령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이번 일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앞으로는 좀 더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경위서 작성 지시를 받고 부대장실을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잘못된 일일까? 복도를 걸으며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경위서를 작성하며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동료 여군인 장하은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은 중사는 저보다 2계급이 높고 부대 생활 경험도 많은 선배였어요. 그분이라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은 중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초소에서의 일, PX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부대장실에서의 질책까지요. 하은 중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주야, 내 말이 맞아.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에서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하은 중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부대 감찰실에 신고해 보는 게 어때? 아니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하은 중사의 조언에 따라 용기를 내어 부대 감찰실을 찾아갔습니다. 감찰관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어요. 며칠 후에는 고충 상담관님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부대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고자질쟁이, 눈치 없는 신참이라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사람들도 저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일은 옳았어요. 규정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걸까요? 고민 끝에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위 기관에 직접 호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단 감찰실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어요. PX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고예진 중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진 중사는 평소에도 원칙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예진 중사를 찾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저를 도와주실까 하는 걱정과 함께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예진 중사는 부대 급식소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중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진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PX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예진 중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사님께서 보신 그대로를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예진 중사는 한참 동안 고민하셨어요. 표정에서 갈등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주야, 사실 그날 상황을 다 봤어. 윤혜란 씨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웠지.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예진 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나도 여기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괜히 문제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저는 예진 중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사님, 저는 정말 규정대로만 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묻힌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른 후배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예진 중사는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연주야, 내 말이 맞아. 그날 윤혜란 씨가 너에게 한 말들은 정말 과했어. 영수증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 중사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사님.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자 예진 중사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야.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지. 이제 둘이서 군단 감찰실에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정리했어요. 신고서를 접수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예진 중사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지 나흘 후 부대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경 갑자기 군단 감찰단이 예고 없이 부대에 도착한 것이에요. 감찰단 차량들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감찰단은 곧바로 초소와 PX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도 오후에 감찰관님께 상세한 진술을 했고 예진 중사 역시 목격자로서 증언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감찰단이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는 궁금증 섞인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틀 후 감찰관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연주 하사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당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감찰관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상에서 윤혜란 씨의 모욕적인 발언과 영수증 분할 요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는 윤혜란 씨가 저에게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또한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는 모습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윤혜란 씨는 물론 정재혁 대령님까지 조사했습니다. 부대장이 규정을 준수한 부하에게 부당한 질책을 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며칠간의 조사 결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감찰관님은 부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연주 하사의 업무 처리는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윤혜란 씨는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고 군인을 모욕한 것에 대해
부대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정재혁 대령님은 부하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부당한 질책을 가한 것에 대해 감찰, 경고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중사는 저에게 연주야,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비로소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최명우 군단장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공사를 구분하시던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식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연주야.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들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혹시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기 힘든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감찰 결과를 보니 내 걱정이 기우였더구나. 너는 정말 당당하게 해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 일인지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문제아 취급할 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주야,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그거야. 옳은 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 때로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말이지. 나는 내가 내 딸이란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두려워했지만 내가 보여준 건 특별한 용기였더구나. 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내가 보여준 원칙과 신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최연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딸인 것도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연주야,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되었어. 계급장이나 경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보여준 그런 신념과 용기가 진짜 군인을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원칙과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최연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 명의 당당한 군인으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